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화오션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한화오션이 필리조선소에 관련된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이 있어 조선업 근황 업데이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의미 있는 움직임이 추가로 발견되어서 보완해 봅니다. 1번, 한화오션이 필리조선소 인수 가능성을 지난번 이렇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지난번 글 세 줄 읽어보겠습니다. 한화오션은 2023년 11월 1조 5천억 원의 유상증자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크게 집행된 건이 없습니다. 해외 조선소는 인수 추진설이 도는 미국 필리조선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화오션은 미국의 거점을 확보하고 미 해군과 유지보수 관리 즉 MRO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2번, 예상대로 한화가 필리조선소를 인수했습니다. 지분을 군함 전투체계 및 레이더 등을 공급하는 한화 시스템이 6, 한화오션이 4로 가져간 것을 보면 군함 MRO가 목표인 것도 확인됩니다. 필리조선소는 한국 조선 3사에 비빌 수 없는 작은 규모이지만 미국 대형 상선의 절반 정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상선 제조 역량이 부실하다는 말이죠. 필리조선소의 핵심 사업은 군함의 수리, 개조 사업입니다. 현재 신규 군함 수주 장고가 없지만 필라델피아 해군기지와 붙어있는 정비와 수리에는 최적인 위치입니다. 군함 MRO의 수주 단가가 낮아도 돈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죠. 단가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한화가 수주한 군수 지원함인 쉬라함은 4천만 달러, 급유함인 유코함은 5,500만 달러에 수주를 합니다. 한화오션의 24년 실적을 보면 42척의 선박을 81.5억 달러에 수주해서 척당 2억 달러가 살짝 못 미치는 금액으로 수주를 합니다. 평균 척당 2억 달러의 수주를 하는데 5천만 달러 내외로 수주를 하는 MRO는 작게 볼 수가 있죠. 새로운 배를 만들 때는 후판 등 원자재가 많이 들어가지만 MRO는 다 만들어진 선박을 정비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단가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건조율 정도 차이가 큽니다. 현재 한국 조선 3사는 2028년에 넘겨줄 배들을 수주받고 있습니다. 3년 이상이 걸린다는 말이죠. 지금 신청해도요. MRO는 3에서 5개월 정도면 수리나 정비가 끝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크 사용도 신규 선박 건조보다 훨씬 줄어들죠. 한화오션이 수주한 2척의 MRO는 수리의 상당 기간을 협력사 암벽에서 진행했었습니다. 도크는 건조 스케줄이 빌 때 잠깐 쓰는 정도이고 대부분의 공정은 한화오션이 아닌 협력사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수주는 한화오션이 받았지만 주변의 협력사들에게 일감이 넘어간 것이죠. 부산 경남권에는 일반 상선에 MRO를 해왔던 업체들이 많고 정비 인력도 풍부한 편에 속합니다. 부산 영도의 깡깡이 마을도 소형 어선 MRO를 하는 소리가 깡깡깡 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이런 기업 중 중형급 업체들을 활용하면 설비나 인력을 크게 늘릴 필요가 없이 수주가 가능한 것이 바로 MRO이기도 합니다. 조선 3사뿐만 아니라 주변 협력업체들에게도 일감이 생기며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적당 단가가 작아서 그렇지 건수는 많아서 매년 미 해군 함정에 MRO 시장만 20조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마진도 좋습니다. 이번 한화오션의 2척 수주도 기본 마진 15%에 수리 항목 추가로 꽤 높은 실제 마진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의 25년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기여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화오션과 필리조선소의 새로운 협업 방식이 테스트되기 시작합니다. 배경을 알기 위해 미국의 상황을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1920년 미국의 존슨법이 제정됩니다. 존슨법 27조가 핵심이죠. 미 연안의 승객과 화물 수송은 미국에서 만든 국적에서만 허용한다는 강제 규정입니다. 미국 조선소들은 존슨법이 있다 보니 미국 군함과 미국 내 연안을 운항하는 선박들을 독점 건조하면서 경제 없는 돈벌이를 해옵니다. 존슨법으로 안정적인 먹거리가 있고 인건비가 오르니 미국 조선소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서 설비 개선 투자를 축소하기 시작합니다. 노후 설비의 높은 인건비로 배를 만드니 미국 조선소는 한중일 대비해서 건조 비용이 3배에서 4배 비싸고 납기 역시 비슷하게 길어집니다. 2000년대 초반이 되자 미국 조선사들은 상선에서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합니다. 자국 해군과 해안경비대가 발주하는 특수선 사업에만 먹고 사는 형편이 되어버린 거죠. 미국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함대지 타격 능력과 스텔스 성능을 갖춘 함정 하나를 개발합니다. 꿈의 전투함이라고 평가를 받던 줌 왈트급 구축함입니다. 줌 왈트급 구축함은 한 척에 4조 원이 넘는 엄청난 건조 비용이 들지만 4조 원이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진수 1개월 동안 3번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합니다. 수리 비용만 들어가고 특별한 실적도 없는 돈 먹는 하마가 되었죠. 수십 척을 건조해서 주력함으로 만들겠다고 해던 계획은 취소되고 줌왈트급 구축함은 3척만 건조되고 사업이 종료됩니다. 줌왈트급 구축함의 목표 중 하나였던 원거리에서 포격이 지원하는 역할도 포탄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포탄 한 발에 7만 달러로 예상을 했는데 최종 납품 가격이 80만 달러가 되면서 토마호크 미사일과 가격이 같아져 버립니다. 단가는 토마호크와 비슷한데 사거리는 토마호크의 10%, 단도는 3%밖에 안 되는 저위력 포탄이라 가성비가 도저히 안 나오는 것이죠. 미 해군은 이 탄을 딱 90발만 구매합니다. 한 척의 탄약고도 다 채우지 못하는 수량이라 안 쓰겠다는 말과 동일한 것이죠. 줌왈트급은 10년도 되지 않았는데 퇴역을 준비하고 있고 완전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미국 조선업의 총체적인 난국이라는 말이죠. 미국 군함 대부분은 GE의 자회사인 일렉트릭 보트와 베스 아이언 웍스, 헌팅턴 잉겔스의 뉴포트 뉴스 조선소에서 건조를 합니다. 미국 최대 조선소라는 뉴포트 뉴스 조선소도 한국 HD 현대중공업의 3분의 1 규모밖에 안 되는 정도입니다. 전 세계 상업용 선박 4만 4천여 척 가운데 메이드 인 USA는 200척 이하입니다. 매년 1000척 이상 중국이 찍어내는데 미국 조선소는 1년에 10척을 건조하기도 힘들어합니다. 100분의 1 차이네요. 신조선 건조만 이런 게 아니라 수리도 개판입니다. 시울프급 공격력 원자력 잠수함인 코네티켓 잠수함은 2021년 10월 남중국해에서 미상의 물체와 충돌해 함수 부분이 대파가 되었습니다. 코네티켓함은 미국의 도크에 들어가 수리를 받기까지 도크 바깥에서 20개월 동안 대기를 타야 했습니다. 아이고, 조선소들의 수리 역량에 한계가 있어서 긴급 수리 계약을 발주해도 2년 가까이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코네티켓 잠수함이 수리 도크에 들어간다고 해서 수리가 되어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 조선소가 미 해군에 제출한 견적서를 보면 수리 기간을 31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여름 휴가 때 가면 접촉사고로 범퍼가 찌그러져 공업사에 갔는데 내년에 차를 찾으러 오라는 것과 비슷하죠. 비유가 정말 끝내줍니다. 미국 조선소가 한술 더 뜬 것은 코네티켓 수리를 해서 신형 공격 원잠 버지니아급 제작이 계약보다 지연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전쟁이 벌어지면 중국은 전투함을 복붙하듯이 찍어낼 수 있지만 미국은 현재 있는 전투함만으로 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현대 중국의 전투함은 355척으로 척수에서 296척의 미국을 앞서고 있습니다. 현재 건함 속도에서 중국은 2025년에 400척이 됩니다. 2035년 475척까지 전투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신규 전함 건조에는 지지부진하고 노후한 기존 전함 퇴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좀 걱정되네요. 인류 역사상, 제 의견인데 중간에 인류 역사상 해양을 지배했던 나라가 세계를 제패하는 게 있었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025년 말이면 전함이 296척에서 287척이 되면서 늘어나기는커녕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미 해군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려면 이지스 구축함 2척, 차기 호위함 2척, 해 잠수함 4척을 매년 건조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물량을 미국 외에 맡기려고 하면 존슨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미 해군과 국방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중국과 건함 경쟁에서 지지 않으려면 존슨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정치권에 호소하기 시작했죠. 존슨법을 폐기하는 것은 이해관계자가 많아서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존슨법 폐기 전에 미국이 어느 정도 효과를 가진 대안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군함 정비는 존슨법에 해당되지 않죠. 이거 꿀이네요. 빈틈이죠. 군함 정비를 외국에 맡기고 미국 조선소들은 여기에서 나오는 건조 여력을 신함 건조에 돌리는 방법입니다. 미국은 노후한 공격 원잠을 대체하기 위해 2032년까지 신규 원잠 17척을 건조해야 하고 호주에는 5척의 원잠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현재 미국 조선소의 캐파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물량입니다. 호주 5척 이것도 지연돼서 또 배상금 물어주게 생겼네요. 한국은 수상함 뿐만 아니라 잠수함에서도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건조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기술력을 제공하고 한국이 공격 원잠을 대량 건조하면 양국 간의 윈윈이 될 수 있죠. 미국의 실패적인 줌왈트급 구축함의 대안으로는 한국 세종대왕급 구축함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미국 줌왈트급은 초기 연구 비용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건조 비용만 따진다고 하더라도 대당 30억 달러의 건조 비용이 들어갑니다.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9억 2,500만 달러면 건조할 수가 있고 줌왈트급 설비들을 데려가도 15억 달러면 건조가 가능한 것입니다. 세종대왕급 구축함만 하더라도 현재 중국의 동급 구축함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주요 설비를 업그레이드한 프로급 세종대왕함을 보급형으로 깔고
초고 성능의 준 월드급 후속 구축함을 선 전략도 가능해지는 것이죠. 세종대왕함은 한미일 합동훈련에서 삼국강 전함간 시스템, 통신 등 연합작전이 잘 돌아간다는 것도 입증되어 연계성도 무리가 없습니다. 미국은 일단 일본 민간조선소에 일본에 배치된 20척함의 군함 수리를 맡기는 것을 위탁으로 시작합니다. 해군 함정은 고장이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유지보수를 관리를 받아야 하죠. 일본에 배치된 미군함은 요코스카와 사세보 미군 기지에서 정비를 받고 본격적인 수리와 검사는 미국에서 받아왔습니다. 단순 정비가 아니라 본격적인 수리와 정비를 일본 민간 조선사에 맡기는 것은 최근 시작된 일입니다. 일본이 물꼬를 튀었지만 일본도 인력 부족으로 수리 역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에게 수주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죠. 한국은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 HJ중공업이 군함과 관련한 경험과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HJ중공업은 도크가 작아서 중소형 연함 경비함이나 중형함이 타깃이라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의 경쟁이 될 듯합니다. 2025년 7월 22일 흥미로운 수주 공시 한 건이 나왔습니다. 하나해운이 발주한 LNG 운반선 한 척을 필리조선소가 4,480억 원에 수주를 하고 이것을 하나오션에 하청을 주는 수주입니다. 수주 소식에 미국의 건조 단가가 높아서 하나오션이 큰 손실을 볼 것이라는 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LNG 운반선의 건조는 미국이 아니라 거제도의 하나오션에서 진행이 됩니다. 마무리 페인트 칠까지 완전히 끝난 LNG 운반선을 필리조선소로 가져가면 필리조선소는 미국 선박으로 등록하는 인증 작업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마무리 암벽 작업이라도 필리조선소가 좀 할 줄 알았는데 다 만들어진 선박을 받아서 미국 배로만 등록하는 것입니다. 거의 OEM이네요. 박진만 붙이는. 네, 100번입니다. 일종의 테스트죠. 이런 방법으로 처리해도 미국 배로 인정을 받고 등록이 되는 것을 확인해보는 차원에서 한화가 한화에 발주를 내고 수주를 한 것입니다. 정책의 변화는 미리 대비하는 것도 전략에 포함됩니다. 2025년 4월 미국 무역 대표부 USTR은 2029년부터 수출 물량의 1% 이상을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으로 운송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물리겠다고 발표합니다. 이번 LNG 운반선도 인도 일정이 2028년이라 자연스럽게 USTR 규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LNG 운반선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한 줄 코멘트입니다. 한국조선 3사는 실적 발표가 날 때마다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는 수주를 2027년까지 쌓아두었습니다. MRO는 중소지역 업체들과 협력하면서 시설의 대대적인 확장 없이 추가 수주가 가능한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장기 파업 등 초대형 변수만 없으면 수나가는 구조가 짜인 상황입니다. 장기 파업만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댓글 읽어보기보다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부산이 현재 부동산으로 엄청난 바닥입니다. 지금이라도 달려가서 여윳돈이 있으면 뭐라도 하고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